있었고 또 그 대책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85년 당시 경찰은 대공 1과에서 6과까지 총 6개 과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박처원 대공수사단장의 지휘 아래 활동했던 이들 대공수사관들은 경찰 내부에서도 매우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다. 흔히 말하면은 전투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팽배해 있죠. 즉 적과 우리라는 이제 이분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뭐 상대방을 깨뜨리거나 어떤 이겨내지 못하면 나와 우리가 죽는다라는 어떤 자신들이 국가 사회를 지키는 그 최후의 보루다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상당히 외롭다라는 것. 다른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단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모호하거나 또는 부당한 면이 있거나 하더라도 일단 상사의 지시만큼은 절대적으로 충성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옳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의 공유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적과 아군을 철저히 구분하는 대공수사관들. 그들이 시국 사건에 투입됐을 때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곧 적이 되었다. 그 적은 어떤 짓을 당해도 괜찮은 존재였다. 자기한테 제비 왔으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국가보안법 관계 말하자면 국가의 적이다. 이 사람은 적이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성고문을 해도 정당하고 두들기 패도 정당하고 어떤 짓을 해도 정당하다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수사에서 뭐가 얻어지면은 그것까지 출시한다는 거예요. 고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년도 넘은 일이 됐지만 박종덕 씨에겐 아물지 않은 고문의 상처가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다.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또는 활동가로서의 그런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사라져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웠죠. 그리고 이근환이하고는 그런 맛배기만 좀 받았었고 사실 워낙 또 앞에서 한 보름 이상 대구 지역 경찰들에게 지켜온 의지는 저만치 팽개친 채 목숨을 구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것이었다. 뭐라 그럴까, 완전히 인간성이 파괴됐다고 그럴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이런 게 완전히 썩돌이째 뿌리 뽑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러나 이근환을 비롯한 수사관들에게 고문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나지 않았다. 고문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한 딸의 생활 걱정, 군대 나간 아들에 대한 걱정,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둔 자제를 가진 어버이로서 당연히 부딪히는 조바심. 서민이면 누구나 안게 되는 살림살이 걱정, 박봉에 대한 불평등, 종로나 명동의 어느 길거리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별별 가정사 얘기도 하고요.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 사람은 정말 단식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점심 뭐 먹을까 가지고 막 고민하고 서로. 그러고, 뭐, 그건 이제 비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워낙 비인간적이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애국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업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리한 수사를 한다거나 못할 짓 한다거나 식의 자의식? 어떤 주저함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당시 대공 수사관들은 고문을 통한 시국 사건 해결을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라 여겼다. 특히 이근하는 그 충성심이 남달랐다. 집에 안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이게 그냥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담당했던 팀들 같은 경우에 밤에 이렇게 어떤 날을 보면 하룻밤 먹고 돌아가면서 없거든요. 이근하는 끝까지 있었어요.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근한에게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했다. 70년 경찰에 입문해 2년 뒤 대공 업무에 투입된 이근한은 4차례의 특징 끝에 경감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85년엔 경기도경 대공 분실장으로 발령을 받는다. 뭐랄까 대공수사라는 것은 7, 80년대 분위기에서는 결국 겉으로 볼 땐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이고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거의 핵심적인 보호 내지는 지탱하는 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으로 양으로 대공 수사 분야에 대한 상부의 또는 권력층의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또는 각종 승진이나 포상이라든지 이러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심과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죠. 대공 수사관들에게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었다.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각종 포상을 거머쥐었던 이근한. 시국 사건을 처리한 뒤엔 더 큰 포상이 주어지곤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공 수사관들 사이에 경쟁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진급하는데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급을 빨리 하느냐 하는 거, 이런 거. 공세우는 거. 너 나중에 무슨 얘기할 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저는 이 사람도 조사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자기한테 조사하라고. 자기가 조사해서 안 나왔던 얘기가 딴 사람한테 나오면 죽을 줄 알라고 이런 식으로 그게 서로 간의 경쟁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도 대공 분야 경찰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그만 가시밭들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걸어오시기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시지 못하고 보수도 시원치 않고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대통령은 경찰을 두둔했다.